한국판 나사라고 하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죠. 우주항공청이 5월 달에 출범을 하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주항공 관련주가 좀 이슈를 받을 만한 그러한 부분 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슈를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떤 종목들을 좀 준비해야 될까를 좀 봐야겠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한번 짧게 짚어보고, 자,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좀 하락했을 때 좀 사놓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자,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요. 이슈가 5월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지 한번 바로 짚어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제법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만 하락한 게 아니죠.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어떤 부분 때문에 하락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대내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죠. 최근에 하락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 경우도 있고, 그죠?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6월달 시장 전망치가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안 한다는 거죠. 사실상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고금리에도 어때요? 소매 판매가 잘 나왔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최근에 고용이나 노동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 미국이 고금리에도 경제가 상당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에서도 이 금리 인하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연준은 뭘 봅니까? 물가를 봅니다. 자, 물가에 따라서 그죠? 금리 인하를 지금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뭡니까? 원유죠. 한마디로 유가죠. 유가가 최근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동 리스크가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이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이란 리스크가 계속 나타나면서 유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이 물가, CPI나 PPI에 이 물가에 대해서 유가가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지만, 앞으로 나타나는 지표들은 직접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 나타난 유가 상승세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상 6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 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 건너갔으면 또 9월에 하든지 혹은 12월에 하든지 또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 건너 갔다는 건 빠르게 인정을 하고 9월이냐 12월이냐를 논하는 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차라리 불확실성 자체 부분에서 조금 낫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언제 진행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고 대외적으로 불안하니까 어때요? 환율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났죠.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1,400원대 그죠? 터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 발작에 의해서 사실상 한국이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말이 아닌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달러 연결 선물 차트를 제가 켜놨습니다. 자, 이 차트가 계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죠. 어떠한 흐름과 정반대죠. 자, 국내 증시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증시가 좀 힘을 못 쓰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 환율이 급등을 하거나 상승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환율 개입을 통해서 달러를 풀어가지고 방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환율 외환보유국이죠. 외환보유액. 제 생각이지만 이 외환보유액이 이번에 좀 반등을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좀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풀어가지고 좀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상황이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만의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대내적으로 북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이란 이슈도 있을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그죠? 방어한다고 해서 방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관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쉽사리 꺾이진 않을 것 같다. 다만 소강 상태는 좀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장 나타난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 윗꼬리를 좀 만들었잖아요. 자, 의미 있는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윗꼬리 흐름 형태를 만들면서 오버슈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오버슈팅이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더 이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당연히 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가 필요하겠죠. 다시금 또 재점화가 된다든지 그런 전쟁 이슈가 재점화가 된다든지 혹은 이 금리나 기대감이 더욱더 후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뭐 20%까지 20%까지 내려간 마당에 뭐 빠져봐야 얼마 더 빠지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소강 국면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 많이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 흐름으로 체크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 많이 하락한 종목이 있겠죠. 많이 하락한 종목이 있을 것이고 그 하락한 종목 중에 무조건 반도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반도체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5월달에 이슈가 있는 업종과 테마를 가져왔다. 자 어떠한 이슈가 있냐면 자 5월달에 한국판 나사라고 하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죠. 우주항공청이 5월달에 출범을 하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주항공 관련주가 좀 이슈를 받을 만한 그러한 부분 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슈를 토대로 해서 지금 어떤 종목들을 좀 준비해야 될까를 좀 봐야겠죠. 자, 이러한 부분이 또 있을 거고 우주항공청만 나오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올해 우주 개발로 9,923억 원이 투자가 되면서 이 정부가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본격화하려고 한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우주항공 쪽도 당연히 미래형 산업군으로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어느 정도 이 5월 출범과 맞춰서 발맞춰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주항공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냐? 일단 재사용 발사체 개발 또한 나선다고 합니다. 사실 재사용 발사체 정말 좋죠.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근데 이게 스페이스X라고 하죠. 머스크 쪽. 상당히 높은 기술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이러한 부분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기대감을 갖고 한국을 믿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어떠한 종목들이 관련주로 엮여 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전에 한번 이 관련 테마를 다뤄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에서 한양ENG라는 종목도 있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주 항공 쪽 사업을 영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해당 시점 대비해서 많은 상승이 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누릴 때 공략을 좀 해야겠죠. 누릴 때 공략을 해야 되고 제가 보는 관점은 2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와야겠죠. 최소한 한양ENG 같은 경우는. 왜냐면 지금은 우주항공이라고 좀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반도체에 좀 가깝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눌렸을 때 2만 원 정도 가격대에서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왔을 때 우리가 공략하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종목은 당연히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죠. 한국항공우주 뭐 여러분들께서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쪽 관련주죠. 하이 쪽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적인 분석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등등등 사업을 영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우주 항공 쪽에서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혜가 예상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출적인 부분에서 분명 매출액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만 아쉬운 점은 부채 비율이 좀 높다. 그래서 현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금적인 자산은 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죠. 다만 부채비율이 높은 점, 다만 이 부분은 뭐 당장에 우리가 뭐 걱정스러운 부분 자체는 아니다. 당연히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러한 부분 자세히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업종 상황 자체는 흐름 자체가 나쁘지가 않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5월달 이러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도 어떠한 위치에 만들어져 있죠? 자, 보시면 이 구간대에 지금 주가가 위치하여 있다. 자, 이전에 한번 대세 상승이 한번 나타났고 그 이후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어떻습니까?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여가면서 수렴 구간에 위치하여 있다. 자, 그리고 이 저점 하단 밴드 구간에 지금 자리가 위치하여 있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좀 부담 없이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봤을 때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세트
세트릭 I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세트릭 I는 최근에 한번 대량 수급이 한번 들어왔죠. 대량 수급 이후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오늘장 움직임에서 어때요? 자, 21선 구간을 이탈을 했죠. 자, 그렇다는 거 뭡니까? 시세가 끝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최근엔 이렇게 상승시켜 놓고 한 차례 그리고 의도적 이탈 이후에 빠르게 말아올리는 흐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트릭 I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위치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우주항공 쪽을 나는 공략을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세트릭 I가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을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 종목은 위성 시스템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리포트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죠? 리포트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불구익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기간에서 상당히 좋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기간 수급을 필두로 한 상승세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대량 수급이 한번 쏠린 종목은 어떻습니까? 쉽게 죽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좀 탑픽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어떤 종목이 있냐면 또 AP 위성이 있죠. 자, AP 위성도 최근에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최근 시장 하락에 동조화되면서 이렇게 급락세를 한번 보였습니다. 자, 급락에 있을 때 수급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매도세가 제법 많이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 소화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자, 물량 소화는 뭐냐면 일단 어제 오늘 해가지고 개인 매수세가 제법 많이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올려주기, 다시금 급반등으로 한 번에 올려주기보다 절반 정도 올렸다가 다시금 뺐다가 다시금 또 올리면서 이 개인 물량 소화하는 시간을 좀 지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실 때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15,000원 가깝게 분할매서 이루어진 다음에 앞으로 나타나는, 그죠? 물량 소화 흐름 체크하시면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취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예로부터 위성 쪽, 그죠? 인공위성 및 인공위성 관련 부품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뭐가 있냐면, 사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RG 넥스원도 사실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최근에 방산주, 뭐, 수은법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상승세가 나타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물론, 이 종목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기대되는 그 수은법 관련 수혜들, 그죠? 방산 쪽에 대한 대규모 공급 기약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가격 자체가 엄청 비싸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저가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있구나라고 제가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이 지금 주도주이기 때문에 하나나 뭐 LRG 넥스원 쪽이 주도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는 더 빨리 나올 수가 있겠다. 근데 저가에서 부담 없이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자체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추가적으로 뭐 제놓고 이런 종목도 있는데 좀 더 흐름을 봐야겠죠.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서, 그죠? 의미 있는 모습을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이 제노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일단 바닥 구간에서 강한 장대 양봉, 대량 수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등장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대량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왜 돈이 들어옵니까? 스마트 머니가 왜 들어옵니까? 추세 전환이든, 그죠? 어떠한 방향성을 전환하기 위해서든 들어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는 꼭 접근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비츠로테크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비츠로테크도 이 종목도 뭐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초도노체도 엮여 있고요. 그리고 또 항공 우주 쪽도 엮여 있는데 이 우주 쪽이 왜 엮여 있냐면 이 지금 제가 좀 전에 기사를 보여드렸지만 재사용 로켓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 재사용 로켓을 하기 위해서는 할까요? 하기 위해서는 이 액체 연료라고 하죠. 액체 연료를 해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이면은 사실상 이 방향 전환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사용 로켓을 하기 위해서는 액체용 로켓이 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액체용 로켓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비츠로테크다. 그래서 이쪽이 한번 이슈를 받는다면은 해당 종목도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뭐 중입자 암 치료기라고 해가지고 그런 핵융합 쪽이나 이러한 쪽 사업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해당 종목들 제가 오늘 소개드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테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보유 종목이 하락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 설명과 함께 슬슬 좀 반등에 대한 준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대응하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도 도전 종목과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